수용 방식에서 뭐 하나 안 본 게 선수금이라는 게 있죠. 선수금. 선수금은 원형지를 받고 싶은 사람, 조성토지를 받으려는 일반인들한테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수금은 그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선수금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가 있겠죠?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금을 받는 사람은 시행자고, 먼저 받은 돈이란 뜻이잖아요. 선수금이라는 게 먼저 받은 돈. 그럼 선수금이라는 얘기는 먼저 돈을 여기 원형지를 여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5명. 조성토지를 받으려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자,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선수금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선수금 내는 사람들,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수금을 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선수금을 밑에 공공시행자가 받을 때는 거기 전체 사업하는 면적의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선수금을 받고, 민간시행자는 그 밑에 3가지 요건을 모두 맞추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공시행자보다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어렵다. 선수금을 받긴 받는데 민간시행자는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거기 100분의 10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100% 모두 확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율이 안 써 있을 때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시켜 놓고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진도가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 민간은 보증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100%가 아니라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됩니까? 네. 소유권 확보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밑에 민간은 모든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된다고요. 거기는 보증서라든가 공사 진척률이 없죠, 공고할 때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선수금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선수금을 민간이 받을 때가 더 어렵다, 공공이 받을 때보다. 이거 세부적인 요건은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그걸 지금 외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공공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뭐 나오냐면, 환지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환지 방식 자체는 우리가 토지를 교환해서 주는 거죠. 6번째 테마인데. 자, 토지를 종전 토지가, 우리 수용 방식이면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한테 넘기는 방식인데, 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땅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지는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환지 설계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어느 위치에다 환지해 줄 건지. 6번째 테마. 자, 이거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먼저 순서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순서가, 처음에 우리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환지 계획. 자, 계획이 한 번 더 나왔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사업에 대한 전체 지시하는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공사 설계도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게 환지 방식으로 들어오시면,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환지의 위치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종전 토지 대신 환지의 위치, 새로 받을 땅, 환지, 위치, 환지의 규모, 이런 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환지 계획으로 어느 위치인지를 딱 정해놓고 공사하는 거죠. 종전 토지 값은 나중에 어느 위치로 환지 간다, 이렇게. 또 을토지는 나중에 환지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우리 환지 계획을 통해서, 환지, 여기 이제 이게 환지 설계란 말도 써요. 환지 설계.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라는 걸 해서 앞으로 환지 받을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한다. 자, 그럼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자, 이걸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요거대로 이제 그대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 자, 공사 끝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인데, 요거 하기 전에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라는 걸 하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면 60일 안에 이제 환지를 법적으로 주는 거, 우리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환지처분 아니면 환지 계획으로 주로 나옵니다. 환지 계획으로 내든지 아니면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이 새로운 땅 환지를 받는 거죠. 네. 환지를 받는 거. 요게 이제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하고, 요게 다음 날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 환지를 받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업하기 전에, 자, 이게 이제 사업 전이고, 이게 사업 시행 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는 종전 토지가 뭐 농지 소유자다. 자, 전체 크기는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전체 사업 전후의 크기는. 그럼 이제 여기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농지가 하나 있어, 농지. 여기 갑 소유자, 뭐 이런 것들도 옆에 뭐 뭐 임야 있었다 이렇게. 뭐 이런 여기 뭐 병이라는 사람은 뭐 잡종지 같은 게 있어. 이런 토지가 있을 때 미개발지. 여기 뭐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도로도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이쪽도 토지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 토지는 미개발지죠. 미개발지니까 이제 뭐 경계도 일정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되면 일단 도로가 이렇게 반듯하게 뚫립니까? 네, 뚫려서 이제 도로를 이제 반듯하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토지가, 자, 여기 농지가 이 사람이 종전 면적이 500이다 이렇게. 500제곱미터 있었는데 이 사람 토지를, 자, 여기다가 환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해 주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갑 이만큼 환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적이 250으로 이렇게 환지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떤 환지 받은 거예요? 적정 면적 환지. 이 적정 면적이죠. 제가 옛날에 여기서 환지할 때 여기 토지 부담률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원칙이 50%를 넘지 않게 보통 50%. 그럼 네 땅이 500 있었죠? 네. 그럼 그 면적 중에 반 정도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거 가져가고 나머지 250만 환지를 받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환지 받을 때 그 지목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대지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대지로. 옛날에 농지인데 이제 지목이 대지로 이렇게 바꿔서 250을 주면 50% 부담률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환지를 받은 거예요. 그 만약에 얘는 을이에요, 을. 자, 을은 환지 받을 때 아까 여기는 얘는 면적이 만약에 600이 있었다, 600.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300을 받겠죠, 면적을. 그럼 적정 규모를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한테도 뭐 지목이 대지로 주는데 면적은 300. 그럼 만약에 을이 면적을 250을 받으면 그게 가만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지. 이렇게 적정 규모가 300인데 원래 600 있었는데 반 정도 줄으면 적정 규모인데 그 반 300보다 작아지면 가만지 350을 받으면 그게 증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지 계획할 때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 환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제 증환지란 용어, 가만지란 용어 나옵니까? 네, 이런 거 용어만 아시면 돼요. 증환지, 가만지. 아니 환지를 안 받는다, 이게 부지정. 부지정도 할 수 있어요. 네, 환지 계획할 때는 환지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부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부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이렇게. 자, 지금 환지 계획을 만들 때 갑이, 자, 종전 토지 500 대신 원래 환지를 25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야 되는데 나 환지를 안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냈어요. 신청을 냈죠? 네. 아니 환지를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종전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돈으로 받아서 정산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00평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럼 이게 부지정 신청을 해서 부지정을 돈으로 청산받고, 종전 토지 계산해 보니까 3억 나왔어요. 3억. 그 3억이나 돈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 환지 받는 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입체환지. 자, 우리 입체환지라는 용어는 환지해 줄 때, 자, 이거는 아파트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나 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로 환지 받는 거죠. 네. 근데 입체환지라는 걸 입체환지도 이것도 신청을 넣으셔야 돼요. 입체환지도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땅 가진 사람이 나 땅으로 250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달라는 거예요? 입체환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입체환지라는 걸 땅을 별도로 빼셔야 돼요. 이렇게 입체환지에다 뭘 줘요? 이렇게 아파트를 줘서 이 아파트 개별 호수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갑이 여기로 환지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얘가 입체환지를 신청을 했다니까요. 그럼 네 의사를 존중해서 땅으로 안 주고 여기 아파트 개별 소유권을 줄게 이렇게.
요거하고 땅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체예요, 입체. 아파트를 준다는 얘기는 건물분하고 건물의 일부하고 토지의 지분을 주는 거죠. 토지의 지분 이렇게 해서 건물과 땅을 합쳐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땅이 있으면 땅으로 한지 받으면 평면 한지인데 얘는 입체한지 신청을 넣어서 입체한지 요건이 맞으면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의 지분으로 같이 이렇게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니까. 구분 소유권 해당되는 대지의 지분을 준다고 이렇게 받으면 입체한지고 환지를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지죠. 입체한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채비지 보류지라는 토지가 있어요.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은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내는 토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용어들. 자, 우리 채비지 보류지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토지가 여기 채비지래요. 이렇게.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류지라고 해볼게요. 보류지. 지금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요 사람이 500이 있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환지 받을 때 250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 어디 갔어요? 채비지. 그게 이제 이런 채비지 같은 거로 빠지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도 아까 여기 600이 있었죠? 근데 여기 환지 받는 게 뭐 여기 3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해당되는 면적을 그런 거를 사업시행자가 빼서 아까 여기 토지 부담률로 뺐잖아요. 이렇게. 이걸 빼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채비지 보류지를 편성하는데 이 채비지는 나중에 시행자가 가져가죠. 그리고 시행자가 나중에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 채비지는 자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시행자에게 넘어가서 시행자가 이 토지를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일반 매각용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반 매각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공사 비용에 충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류지는 이거는 공공서를 짓기 위해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걸 지으려고 땅을 빼는 거예요. 새로 시가지로 개발되면 보류지가 있어야 되죠. 보류지에 관공서도 짓고 거기 뭐 또 무슨 뭐 주차장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도 짓고 이런 것들을 요거는 나중에 행정청한테 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이런 보류지를 가져가서 이건 일반 매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공공시설. 우리 공공설이나 기반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걸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특정 개인들이 자기 땅의 일부를 내는 거죠. 나머지 일부는 이제 지목을 개발된 땅으로 받아서 다시 또 정착을 하고 나머지 땅 일부는 반을 내서 그런 거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거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서 도시개발 사업 시가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미개발지니까 옛날 기반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환지를 받아서 이런 기반설 혜택을 받고 시가지로 개발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어느 게 낫겠냐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하는 게 좋겠죠? 농사 져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농사 짓고 사는데 근데 이제 이 시가지 사업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할 거를 이제 관청이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 청주도 외곽 쪽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런 미개발지가 이제 시가지로 개발되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용어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로 이제 그 환지 방식을 이제 제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 저기 7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그 테마 6의 그 절차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합니까? 환지 계획에서 뭐 부지정, 뭐 증환지, 감환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공사하죠. 근데 그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안 보셔도 돼요. 환지 예정지는 필요할 때만 정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를 안 내시고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라고 돼 있습니까? 공사 완료 고시. 그거를 우리 공사 완료 공고, 공고란 말로 좀 바꿀까요? 공사 완료 공고. 정확한 표현은 공사 완료 공고가 맞는데 좀 오타가 났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자 준공 검사란 절차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준공 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뭐로 들어갔어요? 환지 처분으로 아까 우리 환지 받을 사람 환지 받고 또 여기 이제 채비지 보류지는 시행자나 행정청한테 귀속이 되고 아까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 입체한지 받는 거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게 저기 법률 행위인 등기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법률의 규정으로 아까 환지 받을 사람들 환지를 받는 거고, 이 환지가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이제 환지 받을 사람한테 확정된다. 근데 여기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받으면 채비지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넘어가고 보류지 소유권은 행정처에 넘어가고, 아까 우리 환지 받을 사람들은 그 받을 사람들 소유권이 확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후에 등기 신청은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소유권은 귀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런 거 그리고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이 소유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토지를 받을 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은 바로 확정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용어, 그 용어 밑에 보시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환지 계획의 내용 좀 보세요. 내용. 그 내용 같은 걸 가끔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냅니다. 자,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까? 네. 네, 환지 설계는 평가 시기 원칙일까요? 면적 시기 원칙일까요? 네, 평가 시기 종전 토지의 가격과 나중 환지 받는 가격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가급적 맞추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면적식은 종전의 위치 같은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종전 위치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방식이 면적식이에요. 이게 면적식이라는 게 면적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적식은 종전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현행법은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에서는 평가 시기 원칙이냐 면적 시기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시기 원칙입니까? 네.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그냥 아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면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전 필지 요거. 종전 토지들의 필지 있죠. 요거 필지들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필지별로 환지 명세 이렇게 돼 있죠.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옆에 적어보세요.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까?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입니까? 필지별 환지 명세지, 필지별 환지 예정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적어보세요. 자, 환지 계획의 내용은 종전 필지별로 청산금을 줄 건지, 근데 청산금이 뭐예요? 청산금. 종전 토지, 돈인데 종전 토지하고 나중 토지하고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익을 정산하는 게 청산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청산이라는 게 여기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이 공고 다음 날 되면 이 청산금이라는 게 금액이 확정된다고요. 청산금도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고 환지 계획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환지를 주고 나서 이 청산금이라는 걸 차액을 계산한다고요. 그럼 청산금이 이때 확정됐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그 환지 계획에는 청산금이라는 거를 줄 건지 받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내용을 정하는데, 거기 지금 3번에 보시면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이 토지가 청산금을 줄 건지 이렇게 또는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금. 청산금이라고 하면 이게 왜 안 될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청산금이라고 하는 말씀 안 되는? 청산금은 환지 계획할 때 종전 토지 금액을 계산하고,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받은 가격을 계산해서 양쪽 차액을 계산한다고요. 그 청산금이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는 거지,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런 취지죠. 청산금이에요, 청산 대상이에요. 청산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냐, 이렇게 필지별로 이거 청산 대상이다라는 거 목록이 나오는 거지, 청산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그걸 바꿔요,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위에 1번에 필지별 환지 명세는 필지별 환지 예정지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환지 예정지가 이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정지? 여기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환지 예정지는 앞으로 환지 받을 땅을 환지 받으면, 여기 보세요. 갑이 환지를 250을 지금 환지를 받죠. 네.
그럼 이 사람이 갑이 250을 언제부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돼서 이 환지를 소유권을 확정받아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수익만 미리 할 수 있게 요 사용수익 처분권 중에서 갑한테 사용수익권만 미리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중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게 공사 중간에 예정지라는 걸 정하면 갑이 아직 환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어차피 네가 받을 거니까 250에 대해서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아직 환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겁니까? 어차피 네가 사용할 토지니까. 어차피 네게 토지니까 미리 사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경우만 하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환지 처분할 때 갑이 원하면 환지 예정지라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니까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환지 예정지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공사하다가 필요하면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공사 중간에 필요하면 예정지를 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이 공사할 때 여기 갑이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예정지를 정하는 거니까 환지 계획 단계에서 공사 직전에는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환지 예정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요. 환지 예정지도 공사 중간에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지 예정지라는 거를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필지별 환지 명세를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로 하시면 안 돼요.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앞으로 환지 받을 때가 어디다 필지별 환지 명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종전 필지가 환지 예정지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 원하면 환지 예정지를 원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미리 이거를 파악해서 예정지가 어디라는 걸 미리 정하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청산금도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 보시면 아까 5번 문제가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라고 돼 있죠. 환지계획 내용에는 1번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하셔야 돼요.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있죠. 근데 공사 중간에 예정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른다고요. 그건 땅 주인이 공사 중간에 필요하면 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하는 거라고요. 공사 중간에. 그래서 1번이 답이죠. 2번은 맞습니까?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이니까 맞는 거죠. 또 환지계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채비지, 보류지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보류지 위치, 채비지 위치가 환지 계획할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입체한지 같은 걸 또 짓습니까? 입체한지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디다가 입체한지 건물이 나오는지, 입체한지의 공급 방법 이런 것들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경우도 있고, 입체한지를 아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입체한지는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한테. 근데 입체한지를 이렇게 아파트를 줘서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한테 주고 남으면 일반 분양이에요. 남으면 일반 분양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한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지계획 내용으로 한번 좀 보시고, 다시 이제 그 위에 4번 문제는 다 아시겠죠? 아까 원형지를 받아서 공급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5번의 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은 수용방식 원형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좀 도시개발조합이 수용방식 원형지에 나오면요. 거기 그 수용방식에서 뭐라고 그럴까? 너 여기 왜 들어왔니? 그런다고요. 너는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만 시행자인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걔네들은 배제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환지계획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뒤에 보시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부터 한번 볼까요? 부지정. 자, 환지를 정할 때 기준 같은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뭐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거기 지금 환지를 안 정한다, 부지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을 때 부지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땅 주인 갑이 나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을 냈습니까? 또는 안 받는다고 동의하면 부지정인데, 자, 이때 조심할 거, 그 토지 위에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임차인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규정이에요. 그 밑에 있는 니은 디귿번은 나중에 하시고, 환지를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죠? 안 받는다고?
그 얘기는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때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처리를 해야 된다. 임차인 같은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부지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는 개념 아시겠죠? 아까? 적정 규모보다 크게 받으면 증환지, 작게 받으면 감환지인데 증환지, 감환지는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없는 거야. 증환지, 감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여기 증환지로 하겠다, 감환지로 하는 거지. 이건 동의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입체한지는 신청을 넣어야 되죠. 입체한지는 원래 이제 증환지, 감환지도 이렇게 평면한 이제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입체한지도 그 밑에 기억법 보니까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 토지 가진 사람이 입체한지 신청을 넣었어요? 넣죠? 또는 건물 가진 사람도 입체한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네요. 입체한지는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으로 한지 안 받고 입체한지 신청해서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종전 토지에 토지 아니고 건물만 가진 사람, 그 건물만 가진 사람도 추가적으로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한지는 특이하게 토지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건물 가진 사람이 무허 건축물은 제외하고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네, 아니면 토지 건물 중에 뭐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입체한지 신청을 다 할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 쪽 하나만 있으면 입체한지 신청을 넣는데요. 그럼 이제 받는 게 뭐예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입체한지로 받는데 그 입체한지 대상에서 건축물의 일부라는 게 이거 입체한지 땅을 빼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건물의 일부하고 땅 지분으로 해서 아파트 개별호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가를 받고 싶으면 상가를 줄 수도 있어요. 상가 받아도 입체를 받는 거죠. 건물하고 땅 지분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체한지를 토지나 건물 간 사람들이 신청을 넣어서 줄 수도 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채비지 보류지라는 게 있습니까? 채비지 보류지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일단 그 규약 정관위에다가 공공시설의 설치라고 쓰는 거야. 공공시설의 설치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경비 충당용 또는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를 안 정하고 보류지로 보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이렇게 보류한 토 중에서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채비지 용도를 일단 빼고 나서 나머지를 보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채비지 보류지 그랬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이렇게 채비지 보류지라는 걸 뺐습니까? 둘 다 개인들한테 환지 안 한 거잖아요. 채비지든 보류지든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입니까? 네, 보류한 토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채비지가 되고 일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보류지. 이거는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이고 이거는 무슨 목적이에요? 나중에 팔아먹는 거 경비 충당용으로 빼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보고 읽으실 때 그 경비 충당 또는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류지란 말 썼는데 이렇게 보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환지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빼서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한 거예요. 그럼 채비지로 정한 토지가 있고 그 이외에 보류지가 있겠죠. 그 채비지로 정한 토지가 요거란 얘기고, 요거를 채비지 중에서 나중에 일반 매각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토지들이 보류지죠. 여기다 이제 공공서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채비지나 보류지 둘 다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보류를 했는데 그 중에 채비지 용도하고 보류지 용도가 서로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번 보시면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자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환지 계획의 인가는 지금 지정권자가 아니죠. 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님하고 대도시하고 국토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환지 계획의 인가는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군구죠. 시군구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게 환지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에요. 이건 시군구청장님의 인가가 된 거라고요.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저 서울시에 서울시 어떤 특정의 강남에 이게 구룡마을이었었는데, 그 예전에 이게 서울 시도지사, 자 이분이 이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자, 우리 시도지사님 아래 누가 있었어요? 시군구청장님이 있었죠? 그럼 여기 서울시장,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여기 서울시장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저 강남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을 사업 방식을 요 개발계획에서 이 방식을 바꾼 거예요. 여기 개발계획을 아까 우리 지정권자가 수립할 수 있었죠. 그럼 지정권자가 요 개발계획도 바꿀 수 있잖아요. 서울시장님이 개발계획을 100% 수용 방식에서 저 환지 방식 일부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기 강남의 구룡마을이 이게 이 시도지사가 서울시장님이 원래 100% 수용 방식에서 이거를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혼용 방식으로 7대 3 이렇게 바꿨다고요. 30% 이걸 뭘 집어넣은 거예요? 환지를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여기는 환지로 원주민들한테 환지를 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강남구였으니까 강남구청장님이 환지 방식을 도입을 하면 내가 환지계획 인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서울시장님이 여기 이 환지 방식을 도입하자 이렇게 개발 계획에서 이 방식을 바꿨다니까요. 네, 원래 100% 수용 방식인데 거기 주민들이 환지를 달라고 막 요구하니까 서울시장님이 개발 계획을 바꿔서 환지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7대 3으로 이렇게 바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공사하죠. 근데 환지계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군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구청장님이 서울시의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자기가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한 정책대에서 반대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 환지 방식은 여기 시군구청장님의 인가니까 시군구청장님이 인가 안 내주면 환지 방식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지정권자가 이렇게 다 하다가 이 부분은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하고 그 옛날에 강남구청장이 무슨 여자시장 그죠? 신현희 여자 구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싸우고 막 그런 마찰 생기니까 지금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나왔나? 지금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다른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걸려서 그 아마 무슨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받았다 이런 혐의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 정치를 하죠. 선거할 때 이렇게 막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럼 인사하는 사람 다 돈 줘야지 그 사람 일하는 거예요. 일당 막 5만 원, 10만 원씩 준다고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안 내니까 다 돈을 받는 거라고요.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쓴다고요. 친구한테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중에 또 걔한테 또 보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인허가를 만든 거예요. 인허가 같은 거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면서 나중에 선거 때 도와줬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깨끗한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님도 많이 계시니까 시장님 할 때 이제 이런 인허가를 이렇게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안 나올 건데 받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거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인가가 나온다고 허가 나오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를 경계를 넘어가셔야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런 뭐 돈 문제에 열부돼 있으니까 자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군구 자 밑에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 부담률이요. 원칙이 50%죠? 네. 그러면 자기 땅의 반만 빼가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이 사람이 500이 있었는데 부담률이 이게 60%까지 올라가시면 여기서 토지 부담률 그러면 500에서 200만 환지 받는 건가요? 나머지 300을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70%, 75%까지 올릴 수도 있을까요? 네. 그거.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것도 한번 잘 봐두세요. 그 계산 공식 같은 건 지금 보지 마시고 자 결론이 이제 환지 처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환지 처분. 자 거기 환지 처분이 76의 맨 마지막에 있죠. 중간에 예정지는 뭐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환지 처분은 사업이 끝난 후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는 처분이다. 새로운 토지를 주는 처분이고 금전적 차이는 청산하는 처분인데 뒤에 가보시면 여기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받아주고 준공검사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준공검사부터 시작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일 하나 넣으세요. 준공검사 지정권자에게 받고 그 옆에 화살표에다가 며칠 안에 60일 안에 거기 환지 처분 공고로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지 등기 신청하는 거죠. 네. 환지 등기 신청은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등기 신청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 14일이라고 써요. 14일. 환지 처분 공고 옆에 환지 등기 넘어갈 때는 14일. 그러면 지금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소유권은 확정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 등기 신청이라고요. 등기 신청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소유권은 확정됐으니까. 자, 거기 밑에 보시면 효과. 환지는, 자, 250 환지는 어느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그 효력 발생일이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니까,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종전 토지의 뭐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평에 있던 소유권이 250평 땅으로 가서 소유권 행사하는 겁니까? 네.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으면 저당권도 250평 쪽에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소유권 등의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그때 3번을 보세요. 3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 자, 우리 거기다가 출입 금지 처분 같은 거. 종전 토지에 출입 금지라는 처분이 떨어져 있대요. 500평, 500제곱미터에. 종전 토지의 행정상 처분, 출입 금지 같은 거. 또는 지역권이라는 권리 있습니까? 네. 그거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하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처분이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권. 자, 종전 토지에 지역권 같은 게 있을 때는 환지받은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않는다. 그 지역권이라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종전 토지가 행정상 처분이라는 게 아까 제가처럼 뭐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되면 출입 금지 처분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 이제 이거 발굴해야 되니까 출입 금지가 여기 500에, 여기 500제곱미터에 행정상 처분이 떨어졌대.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종전 토지가 이게 무슨 뭐 출입 금지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그런 처분이 떨어지면 이거는 환지 처분이 됐더라도 종전 토지에 이쪽으로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종전 토지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환지가 이렇게 되면 종전 토지의 대부분 권리가 환지 쪽으로 이전하죠. 근데 이전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까? 네, 지역권하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 자, 네 번째 입체환지.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환지 처분 이것도 공고 다음 날에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종전에 땅만 있어도 입체환지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해서 건물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종전 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입체환지를 받는 거야. 그때 그 저당권이 어떻게 옮겨올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전 토지가 이렇게 여기 토지만 있었다고 토지만 건물 없이. 근데 여기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저당권자가 이제 은행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근데 이 토지를 이 사람이 입체하지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입체하지 신청을 넣으면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아파트에 여기만이 501호 받습니까 이렇게? 그럼 501호의 건물 부분하고 땅 지분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여기 토지에만 들어가 있죠? 입체한이 받았을 때 여기 토지 쪽에만 저당권이 옮겨와야 돼요. 건물도 같이 저당권 설정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여기 토지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가 이렇게 변형됐죠? 건물하고 토지 쪽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에 둘 다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읽어보시면 그 입체한지를 받았을 때 그 밑에 줄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두 군데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종전 토지의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입체만 한지 받았을 때 건물 부분에는 아니고 토지 지분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채비지, 보류지 취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채비지는 누가 취득해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를 각각 누가 취득하는지를 보셔서 채비지, 보류지를 둘 다 시행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서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팝니다. 채비지는 팔아먹는 거죠. 네. 돈을 벌어서 공사 비용을 쓰는 거야. 그동안 이제 뭐 공사비 같은 거 막 빌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를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행정청이라고요. 행정청들이 그걸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6번에 청산금. 자, 청산금은 어느 날짜 확정돼요? 환지 처분할 때 이 금액을 계산해서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는 거예요.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 계산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됩니까? 네, 그렇게. 이게 증한지 감한지 같은 거 받아서 또는 뭐 입체한지 같은 거 받았을 때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부지정 청산금은, 자, 부지정 청산금은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청산금은요, 증한지 감한지 받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죠. 청산금이. 근데 우리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네. 부지정 청산금은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를 받아서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부지정 청산금은 이 공사 중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 지금 부지정 청산금은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청산금은 환지 처분 전에 미리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부지정은 종전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청산금을 미리 교부한다. 그 공사 중간에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에서 부지정 관련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어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환지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때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미리 공사 중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미리 결정해서 미리 금액 확정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지문들을 나중에 한번 보실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뒤에 건 아까 우리 보신 거고요. 거기 79페이지 정비사업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또?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정비하실 건데, 우리 정비는 이 도시개발사업처럼 신도시가 아니라 이건 구도시죠? 구시가지를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와대 대변인이 이거 하다가 잘못 사가지고 흑석동 재개발 사가지고 지금 이제 구설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거 하면서 다음 주에 그 급여인이 언제 샀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여기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거 나오기 전에 사신 건데 조금 제가 기사 나온 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